루트비히 판 베토벤. 귀가 들리지는 않지만 수많은 명곡을 남긴 희대의 천재, 일본의 베토벤 사무라고치 마모루. 4살에 피아노 영재교육을 받기 시작, 절대음감을 소유. 10살에는 베토벤과 바흐의 곡들을 마스터. 이를 시작으로 작곡가를 지망. 청소년기에는 악곡이론, 화성법, 관현악 편곡을 독학. 그렇습니다, 그는 완벽한 음악 천재입니다. 1996년 영화 코스모스의 OST를 담당, 이후 게임 OST를 시작하여 두각을 나타내는가 싶더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작곡하면서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게 되었고, 일본 언론들은 연신 그를 제2의 베토벤이라 그를 띄워줍니다. 왜냐?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작곡곡들은 그가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곡하였기 때문이었죠. 17살이 되던 해 원인모를 이유로 청력 상실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곡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베토벤의 재림, 일본을 대표하며 일본에서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작곡가, 말 그대로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천재 작곡가의 등장. 그런데 대중 앞에선 사무라 고치는 사죄를 합니다. 왜? 어째서? 무엇을 사죄하는가? 14년 2월 5일 사무라고치 마모루의 개인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사무라고치 자신의 곡 코스모스의 OST는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신의 대리 작곡과 팬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사죄, 오래전에 숨겨왔던 대작에 대한 후회와 자책,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며 고백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또 다른 인물의 등장. 니가키 타카시, 작곡가를 졸업하고 자신의 모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만, 그는 한 잡지사를 통해 사무라고치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사무라고치는 대작을 하고 있고 그 대리 작곡가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점. 이 인터뷰라는 이름에 커다란 폭탄이 터지기 하루 전날 사무라고치가 선수를 친 거죠. 무슨 영화 보는 느낌이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고발당할 바에야 나 자신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게 그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일종의 명예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거죠. 명예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표를 접한 일본 음악 업계는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니가키 타카시는 멈추지 않았죠. 또 바로 다음날 6일에 그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무라고치는 자신을 띄워주는 언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시,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된 니가키가 더는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폭로를 하게 되는데, 대작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과 의혹들에 대해 폭로와 사죄. 폭로된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라고치의 피아노 실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악보는 전혀 쓸 수 없는 무능한, 코스모스의 OST뿐만 아니라 많은 곡들이 대작되었고, 자신이 1996년부터 고스터라이터로 활동, 18년간 20곡 이상을 만들었으며 그에 대한 보수로 7,2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지만 진짜는 그 뒤에 있었으니, 사무라고치는 사실 청력장애를 가지지 않았으며 자신과 대화할 때도 평범하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만해!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던 일본의 베토벤, 과연 작곡 능력은 있는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청각장애 흉내를 낸 사기꾼이었는가? 대망의 반박 기자회견.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직접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우리의 짭토벤. 바로 대작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합니다. 그러나 사죄를 하면서도 변명, 자신은 관종도 아니고 과시욕도 없으며 현대음악에 밀려 관심받지 못하고 기울어져가는 음악들을 되살려보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일을 시작했단 변명 아닌 변명. 아니, 살리는 거랑 대작하는 거랑 뭔 상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말 들려? 작곡은 할 수 있니? 사무라고치는 자신에 대한 의혹들을 폭로한 니가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주장하며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은 가볍게 자신의 청각장애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2급 장애의 수첩을 보여주기. 니가키와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はい。必須でそれがない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全く取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はい。あと口話、口の話すと書いて、こう口話を読むっていう
講話術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 태아는 그의 입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독순술을 쓰면서 이야기하였기에 태아의 불편함이 없어서 그가 착각을 하였다는 주장. 호호. 야, 능력자네. 능력이 그냥 아주 막 나와. 하긴 절대음감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못할까? 어라, 그래도 그냥 기자들 반응이 영 안 통하네. 그럼 이건 어때? 이건 기적이야. 한 3년 전부터인가? 귀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난청으로 인해 지금도 귀가 불편하고 수화 통역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직접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이것이 그 증명이다 라며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이번 검사는 뇌파를 특정한 과학적인 검사로 속일 수 없는 검사 결과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참 편해. 안 들리던 귀가 갑자기 들린대. 그것도 아주 필요한 타이밍에. 그런데 여러분, 기자회견을 보니 어떠세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현재도 사무라 고치는 귀가 들리지 않기에 기자와 자신 사이에서 열심히 통역을 해주는 수화 통역가를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어라, 기자회견이 계속되면 될수록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확실한 위화감. 자, 그럼 여긴 어떠세요? ペンよろしいですか、それともマジックよろしいですか。앞이 허선이 모델. 앞이 허선이 모델. 지금 분명 대화가 성립했죠. 앞에서 수화를 해주지도 않았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기에 독순술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정확한 의사소통, 이것에 대한 결론은 들린다 이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자들의 압박에 짭토베는 궁지에 몰립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 그는 욱하면서 이성을 살짝 またそれに対する謝罪の言葉はまだ聞けてないんですが、どういうことですか。どういうことですか。何を謝れと僕は。まだ手話通訳をやってませんよ。全部を聞いてから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は。いや僕は今おっしゃったことに際して話しているわけです。何を僕がミクちゃんに僕謝る。目と目を見てやりましょう。僕の講話をしてください。そういうふざけたことやめてもらえませんか。科学的な検査がそこに出てるじゃないですか。聞こえるというね。皆さん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もう質問結構じゃなくて、 봤지? 봤지? 기자회견의 후폭풍은 말 그대로 폭풍과도 같이 엄청났습니다. 그를 연신 띄워주던 NHK는 연신 사과, 압도적인 사과. 그의 곡들을 호평하던 인물들은 조롱의 대상거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불쌍한데? 내부 고발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폭로자였던 니가키 타카시는 원래부터가 대작을 할 정도로 능력은 되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인가? 하긴 작곡했던 곡들은 평가가 대부분 좋았었으니까. 고백과 사죄의 의미를 담아 음악이라는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방송에서도 출연, 연주도 하고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곡들을 작곡하고 오사카 음대에 교수로 취임 예정 등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었지만, 사무라 고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 수첩 반납, 의료증 반납 안 하면 사람이냐, 받았던 표창장, 음악상들은 모두 반환, 그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었던 콘서트는 모두 중지, 그의 자서전은 발매 중지와 회수, 곳곳에서 밀려드는 손해배상 청구들. 결국 제2의 베토벤은 장애마저 돈벌이로 이용한 사기꾼으로서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는 공석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도 사제 기자회견에서도 공격적이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던 그는 과연 폭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해 나갔을까요? 그리고 과연 지금은 진실로 반성을 하고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만!